2023년 6월 고1 모의고사 2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역시나 문제 풀 때는 항상 이제 구하라는 거 먼저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요. 자, 구하라는 거를 보니까 이런 연립부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2개가 되는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제 조금 이 연립부등식을 살펴보면은 이 아래 나와 있는 연립부등식은 우리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요. 여기는 이제 n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해결은 가능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그 범위를 특정할 수는 없고 n 값에 따라서 이제 적당히 범위가 움직이는 형태가 나오겠다 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의 방향은 밑에 부등식을 해결해서 먼저 수직선에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위에 부등식을 해결해서 나와 있는 범위를 n 값에 따라 좌우로 움직여 보면서 언제 자연수의 개수가 2개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우선 2차 부등식 바로 밑에 있는 우리가 완벽하게 풀 수 있는 2차 부등식을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차 부등식 풀려면은 바로 인수분해 해주고 10 하고 4 그래프를 그려보면요. 함수 그래프 근 4와 10 그러면 같아지는 지점 기준으로 0보다 작은 부분 이 부분을 의미하겠네요. 그래서 해는 4하고 10이 될 거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. 자,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선을 우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살펴볼 곳 조금 크게 그림을 그려두도록 할게요. 4하고 10 사이에 이렇게 현재 범위가 체크되어 있는 거고요. 자, 우리 두 번째 부등식도 풀 수 있죠. 절대값 x-n이 2보다 커야 한다. 이 말은 절대값의 의미는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였기 때문에 x-4란 애가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보다 큽니다. 라고 이걸 해석할 수 있겠죠. 자, 그러면은 수직선이 있고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2인 지점을 2개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이 상황에서 거리가 2보다 먼 부분을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바깥쪽에 찍혀야 거리가 2보다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. 그러면은 x-n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아니면은 2보다는 커야 되겠네요.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x의 값은 n에서 2를 뺀 값이거나 n에서 2를 더해준 값일 거다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겠죠. 자,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 부등식을 이 수직선에 잘 그려서 언제 자연수의 개수가 2개가 되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. 자, 근데 이제 조금 생각하기 좋은 걸 살펴보면은 가운데 n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왼쪽으로 2칸 오른쪽으로 2칸 가서 찍히고 이 두 지점의 바깥이다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4부터 10까지 조금 자연수 부분을 체크해 보면은 6, 7, 8, 9 이렇게 있겠죠. 자, 그러면은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. 자, n이 만약에 4보다 왼쪽에 있다면 뭐 예를 들어 3이라고 해볼게요. 그러면은 3보다 2칸 떨어진 5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게 되겠죠. 그러면 당연하게도 자연수 개수가 2개를 넘기 때문에 4보다 왼쪽에서 그려지면 안 될 거다라는 사실 알 수 있을 거고요.
같은 논리로 10보다 오른쪽에 n이 위치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뭐 11에 위치한다고 해볼게요. 그러면 또 두 칸 가서 왼쪽으로 가보면 역시나 자연수가 두 개를 넘게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도 되면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. 그러면 n은 이 안쪽에서 적당하게 움직여야 할 텐데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. 예를 들어 정가운데는 7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? 그럼 7에서 두 칸 왼쪽으로 두 칸 가보면은 놀랍게도 정확하게 자연수 개수가 두 개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일단 하나 파악했네요. n이 7일 때 정확하게 자연수 개수가 두 개가 됩니다. 자, 그럼 이 상황에서 조금 복사를 해서 붙여 넣을게요. 자, 그러면은 자,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 7이 아니라 7보다 조금 왼쪽과 오른쪽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? 근데 어차피 지금 가운데 7을 기준으로 좀 대칭성을 이루고 있으니까 한쪽 방향만 살펴보면은 그 반대쪽 방향도 될 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? 자, 그럼 한번 8이 된다라고 해볼게요. 그럼 8에서 오른쪽 두 칸 가서 그려주고 왼쪽으로 두 칸 가서 그려주면은 역시나 이번에도 겹치는 부분 체크했을 때 만족하는 자연수가 두 개 나오네요. 그러니까 n이 8일 때도 가능하다. 그러면은 대칭인 지점에 있는 6일 때도 똑같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. 그러면 9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? 9일 때는 안 되는 상황이니까 간략하게만 그려볼게요. 자, 9일 때는 그리지 않고 한번 설명해 볼까요? 만약에 9에서 된다고 하면은 왼쪽으로 두 칸을 갔을 때 7에서부터 그림이 그려지게 되죠. 그러면은 겹치는 근이 하나, 둘, 세 개가 되기 때문에 가운데 7, 6, 8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자연수 개수가 두 개일 수가 없다.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의 값은 6과 7과 8이 된다. 그래서 합하면은 21이 정답이다. 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. 자, 이 문제의 포인트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. 사실 정말 이 문제는 27번 난이도 치고는 되게 무난했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 2차 부등식 푸는 거 다른 형광펜으로 조금 해볼게요. 자, 2차 부등식 푸는 거 우리 굉장히 당연히도 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. 절대감 있는 부등식 푸는 거 역시 그냥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. 그럼 이 문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뭐냐? 이 n 값을 직접 움직여 보면서 언제 자연수 개수가 두 개가 되는지를 찾아봐라 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 뭐 왼쪽부터 차근차근 옮겨오는 것도 좋지만 상황을 그려보면은 4부터 10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n이 왼쪽에 있는 상황부터 얘를 차근차근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언제 자연수 개수가 두 개가 되는지 그거를 파악해주는 문제였는데요. 뭐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어차피 이게 지금 가운데가 정확하게 7이잖아요. 그 가운데인 7을 기점으로 7인 지점 먼저 생각해보고 7에서 뭐 오른쪽 한 칸 생각해보면은 얘가 됐을 때 당연히 왼쪽에 있는 것도 될 거고 그 다음에 9가 안 됐으니까 5부터는 또 안 될 거다. 이런 식으로 직접 해보면서 추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자, 이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모두 다 이 추론하는 연습을 반드시 거쳐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모두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.